한비자입니다. 한비자 제가 이번 주에 외저설 좌상 읽은 다음에 외저설 좌하를 읽으려고 하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만뒀었죠, 그죠? 원래 목요일 날 읽으려고 그랬었었는데 미루다가 지금 일요일까지 왔습니다. 더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 외저설 좌하 읽고요. 다음 주에 외저설 우상 우하 뭐 이렇게 읽도록 하죠. 자, 외저설이라는 거는 뭐 아는 것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내저설처럼 뭐 저라는 게 쌓아놓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설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이야기들을 쌓아놓다 그런 말이고, 사실 그거는 이제 일종의 이야기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야기 모음인데 그 이야기가 전부 다 이제 법과하고 관련된 이야기, 법과의 이론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일입니다. 경일. 죄를 짓고 그에 마땅한 벌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벌을 내린 윗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발꿈치를 잘린 사람은 자고를 살려주었다. 자고라는 것은 뭐 사람 이름이겠죠. 공을 세우고 그에 마땅한 상을 받으면 상을 받는 신하는 왕의 은덕대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왕의 은덕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공을 세운 적황은 마치 차용증을 손에 쥔 채권자처럼 당당하게 대부가 타는 수레에 탔던 것이다. 위나라, 위나라라는 건 여기서 삼진의 위나라요. 삼진의 위나라의 양왕은 이러한 상벌의 이치를 몰랐기 때문에 큰 공을 세운 소묘에게 겨우 5승의 영토만을 주어서 행전을 메고 집신을 지는 초라한 꼴로 만들었던 것이다. 위에 있는 왕이 관직을 임명하는 데 있어 허물이 없으면 아래 신하는 자기의 능력을 속여 이를 꾸미지 못하고 무릇 소실주와 같은 성실한 신하가 되기 마련이다. 외저설, 내저설이 그렇듯이 이제 여기 경에 나온 일화들은 전부 다 뒤쪽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경입니다. 경이. 경은 일종의 원칙이고요. 원칙과 그 원칙을 설명할 수 있는 예를 간략하게 적어놓은 부분이고요. 뒤에 전이라고 나올 겁니다. 전이 바로 경을 해설하는 부분입니다. 자, 경이입니다. 경이.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 자신의 권세를 믿어야지 신하의 충성스러운 선임말을 믿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 나라의 동곽아는 재능이 뛰어난 관중에게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일을 비판했다. 한 나라의 임금은 자기가 제정한 법수를 믿어야 하고 신하의 충성스러운 신의에만 의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나라의 혼헌은 북쪽 진나라의 문공에게 잘못을 간했다. 그러므로 법수를 터득한 왕은 상을 확실하게 시행해서 재능을 다하게 하고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처벌하여 간사한 짓을 금하고 비록 결백하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쓰기에 따라서는 왕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북쪽 진나라의 조간자는 노나라의 양호를 제상으로 삼았고 노나라의 애공은 기라는 사람의 다리가 왜 하나인가 물었던 것이다. 자, 경삼입니다. 왕과 신하 사이에 예를 잃으면 주나라의 문왕이 몸소 자기 신발끈을 맨 것 같은 일이 생긴다. 조정이 있을 때는 근엄하고 사저에서 한가할 때는, 사저라는 건 자기 집이요, 사적인 공간, 여유를 가져야 함에도 구별이 서 있지 않으면 노나라의 잠시만요.
여기다 차 빼달라는데. 자, 노나라의 개손이 평생을 근엄하게 살다가 죽음을 당한 것 같은 꼴이 되고 마는 것이다. 경사입니다. 법률로 금지한 일에서는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을 금지하는 것은 비록 귀신 같은 신통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시행하지 못한다. 죄 짓는 것을 명예롭게 여기고 상 받는 것을 비난받으면 비록 요임금 같은 성군이라도 다스리지 못한다. 무릇 문을 만들어 놓고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익을 얻는 일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반란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이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원칙인데, 예를 들어서 앞에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 앞에 이제 밥을 줬어요. 네, 강아지나 고양이한테 이제 그걸 못 먹게, 그러면은 걔들이 화가 나겠죠. 그럼 주인을 헬킨단 말이죠. 이게 좀 넓게 해석하려고 그러면 이제 함정수사 같은 걸로도 볼 수 있는데, 일부러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는 걸 예를 들면 처벌하거나 단속하거나 하는 거는, 이거는 제대로 된 정치가 아니라는 얘기죠. 뭐 예를 들어서 요즘이 아니구나, 한 7, 8년 전부터 해서 갑자기 지자체들에서 서울 새끼들도 그렇고 각 지역에 있는 쓰레기통을 엄청 많이 없앴습니다. 쓰레기통. 그게 관리가 안 돼서 없앤 건지 아니면 뭐 환경미화원들을 쓰는 예산을 줄이려고 없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쓰레기통이 없어지면 그럼 사람들이 자기 쓰레기를 자기 집에 가져갈 것이냐? 아니거든요. 자기 쓰레기를 왜 가져갑니까? 쓰레기통이 있어야 그걸 버리는데, 쓰레기통 있으면 쓰레기통 주위에라도 버리죠. 아니면 쓰레기통에라도 버리든지. 쓰레기통이 없으면은 버려요, 땅에. 그건 잘못된 정책이라는 거죠. 작게는 쓰레기를 버리는 거고 크게는 반란이 일어나는 거지. 자, 제나라 왕이 측근 대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위나라, 요거는 삼진 위나라의 왕이 칭찬하고 헐뜯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눈과 귀를 날카롭게 해서 여러 신하의 실정을 밝게 살폈다면 거라는 사람이 함부로 금전을 쓰지 않았을 것이고, 잔이라는 사람도 벼곡을 뇌물로 바쳐 벼슬을 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삼진 위나라의 서문표가 다시 업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왕에게 청했는데, 이것으로 좌우 측근들의 뜻이 왕을 움직였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좌우 측근들의 사람을 비방하거나 칭찬한 일은 마치 도둑의 자식이 그 아비의 개가죽 옷에 꼬리가 달렸다고 자랑하고, 발꿈치가 잘리는 월영을 받은 전과자의 아들이 그 아비의 덧바지를 자랑하는 것과 같으며, 자작이 왼손으로는 네모꼴을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동그라미를 그린다거나 고기로 개미를 쫓고 생선으로 파리를 쫓으려는 것과 같아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이래서야 어찌 제나라 환공이 뇌물로서 관직을 구하려 하는 사람이 많음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한나라의 선왕이 말이 여위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자, 경오입니다. 경오. 신하가 자기를 낮추어 겸손하고 근검절약한다는 덕행만으로 왕이 그를 칭찬하여 장록을 주고 장려하는 것은 잘못이다. 총애하거나 명예를 주는데 절도가 없으면 신하는 곧 왕의 권력을 넘보고 핍박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예로서는 북쪽 진나라의 묘분황이 헌백을 헐뜯은 일이 있고, 공자가 제나라의 안영을 비판한 것이 있다. 중리가 공자죠. 중리는 관중과 손수고를 논했다. 신하의 출입 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본 양호의 말을 듣고 조간자가 신하들에게 응대한 일은 임금으로서 술을 잊은 것이다. 술이라는 건 기술이요. 왕이 해야 될 기술, 법술세 할 때 술이요. 신하들이 패거리를 만들어 결속하고 사사로운 이로움을 추구하면 왕은 고립되고, 반대로 모든 신하가 올바르게 사람을 천거하여 힘을 다하고 패거리를 모아 붕당을 만들지 않게 되면 왕은 밝게 이를 통찰하게 될 것이다. 양호가 조무의 현명함과 해호의 공정성을 갖추었는데, 조간자는 탱자나무의 가시에 비유했으니 이것은 나라의 민중을 가르치는 법도가 아닌 것이다. 경육입니다. 조정의 권위가 약화되면 신하들은 직언을 삼가하게 되고, 사사로운 행위가 앞서면 신하들은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지 않으므로 그 공적이
줄어든다. 이 말을 설명하는 예로서는 북쪽 진나라의 법문자가 올곧게 말하기를 즐기자 그 아비인 무자가 지팡이로 치며 훈계했고, 정나라의 자산이 왕에게 충간하기를 다하자 그 아비인 자국이 화를 내며 혼낸 적이 있다. 조나라의 양거가 법률을 사용하자 임금인 성후는 관인을 빼앗았고, 관중이 법이 정한 대로 처리했기 때문에 나라의 경제를 지키는 관리들의 원망을 많이 샀던 것이다. 여기까지가 경입니다. 경. 네, 이제부터는 그 경들에 대한 해설입니다. 전일입니다. 전일. 공자가 위나라, 작은 위나라의 재상으로 있을 때 제자인 자고가 옥사를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어떤 죄인을 월형에 처해서 성문의 문지기를 시켰다. 그러니까 월형에 처해서 그 사람을 이제 문지기로 삼았다는 말이죠. 월형이라는 거는 발 자르는 형벌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리 자르는 형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못 걸어다니게 하는 거죠. 자, 어느 날 공자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위나라 왕에게 헐뜯어 말했다. 중리가 내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중리가 공자죠. 위나라의 왕은 이를 고지 듣고 공자를 잡으려 했으므로 공자는 달아나고 제자들도 모두 도망쳤는데, 자고가 뒤늦게 성문을 빠져나가려 하기 전에 월형을 당해 문지기가 됐던 죄인이 빠져나가려 하자 월형을 당해 문지기가 됐던 죄인이 다가와 그를 성문 밑에 방 안에 숨겨주어 뒤따르던 포졸들이 그를 잡지 못했다. 자고는 밤중에 문지기에게 물었다. 나는 왕이 정한 법령을 어길 수가 없어 직접 그대의 다리를 잘랐는데, 그대가 나에게 복수할 때가 왔는데도 그대는 어찌하여 나를 도와주었겠습니까? 내가 어째서 선생으로부터 그러한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자 문지기가 말했다. 내가 발이 잘린 것은 본래 내가 저질렀던 죄에 합당한 것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나를 재판할 때 여러 차례 법령을 살피고 또 나를 변호하여 죄를 면해주려고 애썼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판결이 나고 죄명이 확정되자 당신께서는 슬퍼하고 즐거운 기색이 없이 안타까워했던 그 모습이 얼굴에 역력했음을 나는 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에 대한 인정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성품이 본래 인자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까닭으로 마음속으로 기쁘게 당신의 은덕을 입은 데 대해 보답하려는 것입니다. 공자가 이 일을 듣고 말했다. 뛰어난 관리는 민중에게 은혜와 의리를 심지만 능력이 없는 관리는 민중에게 원한의 씨앗을 뿌린다. 평미래라고 했는데 이게 평목인데 이게 뭐지? 아무튼 평미래는 죄박 위에 넘치는 곡식을 밀어.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통 같은 걸, 밥그릇 같은 걸로 이제 쌀을 뜨면 그 밥그릇에 넘치도록 이제 위쪽이 고봉밥이라 그러죠. 예를 들면 그것처럼 뜰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밀어가지고 이제 한되라는 거를 공정하게 집행하는 사람을 평미래라고 하는 모양이네. 자, 넘치는 곡식을 밀어 평평하게 하고 관리는 법령을 공평하게 집행한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언제나 공평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자, 전자방이 제나라에서 삼진의 위나라로 가는 길에 적황이 대부 이상의 벼슬아치가 타는 요건 헌이라는 거는 수레겠죠. 헌에 올라 많은 기마를 거느리고 지나가는 것을 멀리서 보았다. 전자방은 왕인 문후라고 생각하고 경의를 표하는 뜻으로 자기의 수레를 옆길로 비켜 세웠는데 문후가 아닌 적황이었다. 이에 전자방이 물었다. 네가 어떻게 이런 수레를 타느냐? 적황이 대답했다. 나는 왕께서 중산을 치고자 할 때 적각이라는 사람을 청거했는데 그 도모함이 들어맞았고, 일단 실제로 중산을 칠 때 나는 악양이라는 사람을 청거해 함락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으며, 그 뒤 중산을 얻고는 왕께서 잘 다스리기를 걱정하실 때 이극을 천거해 잘 다스리게 되었다. 이로써 왕께서는 그 상으로 이 수레를 내려주신 것이다. 그러자 전자방이 말했다. 그만한 공로면 그 정도의 포상은 오히려 야박하다 하겠다. 서쪽 진나라와 한나라가 연합해 삼진 위나라를 치려고 할 때
위나라의 장수인 소묘가 서쪽으로 진나라에 사람을 보내 설득한 결과 두 나라는 군대를 철수했다. 제나라와 형나라가 초나라죠. 제나라와 초나라가 연합해 위나라를 칠 때에도 소묘가 동쪽인 제나라에 사람을 보내 설득한 결과 제나라와 형나라도 군대를 철수하고 싸움을 그쳤다. 그래서 위나라의 왕인 양왕은 그 공로를 인정해 소묘에게 5승의 영제를 복록으로 내렸다. 이거는 엄청 짜게 준 거죠. 뭐 5승이 이제 지금 단위로 어느 정도인지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맥락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엄청 중요한 계약을 누가 이제 이뤘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이제 꼴랑 5만 원 상여금 포상으로 주면서 이제 밥이나 오늘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이슈를 사 먹어라, 이렇게 그렇게 주는 거지. 말도 안 되죠, 사실 그거는. 성과급이라고 해야 되나? 자, 이에 소묘가 말했다. 백의를 장군의 예로 수양산 아래 장사 지내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무릇 백의같이 현명하고 인덕을 갖춘 사람을 겨우 장군의 예로 장사 지낸다는 것은 마치 시체의 손발에다 흙도 제대로 덮지 않은 장례와 마찬가지로 그를 모욕한 것입니다. 라고 했다. 지금 나는 내 나라의 군세를 물리치는 큰 공을 세웠는데도 왕은 나에게 겨우 5승의 영지만을 주었을 뿐이다. 이것은 내 공적에 비하면 행전 메고 집신 시는 것 같이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다. 소실주는 정직하고 청렴결백하여 성실한 사람으로 조나라의 양왕의 후위를 맡은 역사였다. 역사라는 건 힘쓰는 사람이죠. 일종의 경호원이네, 경호원. 자, 어느 날 중모라는 곳에 사는 서자와 힘겨루기를 한 결과 이기지 못했다. 소실주는 조정에 들어가 왕에게 힘겨루기에서 자기에게 이긴 서자에게 자기의 자리를 대신시키겠다고 했다. 이에 양왕이 물었다. 너희 자리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자리인데 어째서 서자에게 스스로 물려주려고 하느냐? 그러자 소실주가 대답했다. 신은 힘으로써 왕을 섬기는 직책입니다. 지금 서자는 저보다 힘이 뛰어나니 스스로 이 직책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은폐하는 죄인이라고 욕할 것이 두렵습니다. 일설에는 이러한 이야기도 있다. 소실주라는 사람이 조나라 양왕의 경호원이었는데 어느 날 진양이라는 곳에서 일을 했을 때, 진양은 어딘지 아시죠? 저기 북쪽 지역입니다. 태행산맥 쪽. 자, 우자경이라는 힘센 사람과 힘겨루기를 했는데 소실주가 졌다. 이에 소실주가 왕에게 말했다. 왕께서 신으로 하여금 후의역을 맡기게 하신 것은 신에게 힘이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 신보다 힘이 센 사람이 있으므로 바라옵건대 그 사람을 등용하십시오. 보통 이렇게 못하죠. 전이입니다. 전이. 제나라의 환궁은 관중을 제상으로 등용해 중보라고 부르기로 마음먹었고 여러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말했다. 중보라는 거는요, 중이 버금간다 그럴 때 중일 거예요. 버금간다. 그리고 보자가 아비보자인데 아비보, 옛날에는 보라고 읽었거든요. 지금 부라고 읽죠. 그래서 중부라는 거는 이제 아버지의 버금갈 정도로 나의 스승이다, 뭐 예를 들면 그런 존귀한 분이다, 예를 들면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과인이 앞으로 제상인 관중을 중보라고 삼고 싶은데 찬성하는 사람은 문으로 들어와 왼쪽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은 문으로 들어와 오른쪽에 서라. 그런데 동과가는 문으로 들어와 한가운데 서 있었다. 이에 왕이 말했다. 나는 지금 관중을 중보로 삼겠다고 명하여 말하기를 찬성하면 왼쪽으로, 찬성하지 않으면 오른쪽에 서라고 했는데 지금 그대는 어째서 한가운데 서 있습니까? 동과가가 말했다. 관중의 슬기로서 능히 세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환공은 능히 할 수 있다 라고 했다. 동과가는 다시 말했다. 그러면 관중의 결단으로 능히 큰 일을 감행할 수 있겠습니까? 왕은 대답했다. 감행할 수 있다. 이에 동과가는 다시 왕에게 말했다. 만약 슬기는 세상을 능히 다스리고 결단력은 능히 큰 일을 감행할 수 있는 관중인데 임금께서 그에게 나라의 권세를 모조리 맡겨버리면 그는 능히 왕의 신임과 권세를 가지고 제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어도 나라의 위태로움이 없겠습니까?
그러자 환공은 과연 옳은 말이다 라고 하고 스풍에게 명해서 나라 안의 일을 맡아 다스리게 하고 관중에게는 나라 밖의 일을 다스리게 해서 서로를 견제하도록 했다. 어, 의자에 다리가 하나밖에 없으면 쓰러지죠. 물론 두 개밖에 없어도 쓰러지긴 하겠다. 세 개 정도는 돼야 이제 의자가 제대로 서죠. 그래서 삼권 분립이라 그러지. 좀 멀리 가긴 했는데 아무튼 그런 말입니다. 자, 북쪽 진나라의 문공이 망명중에 있을 때 기정은 항아리에 먹을 것을 담아 가지고 따라다녔다. 어느 날 길을 잃고 문공과 서로 길이 어긋났는데 기정은 몹시 시장하여 길에서 눈물을 흘릴 지경이었으나 왕을 생각한 나머지 끝내 참고 그 음식에는 감히 손대지 않았다. 물론 이때 그 문공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 뒤 문공이 나라로 돌아와 군대를 일으켜 원을 공격해 함락시켰을 때 문공이 말했다. 원이란 건 땅 이름이겠죠. 기정은 굶주림을 참고 끝내 왕이 먹을 음식이 들어있는 항아리에 손을 대지 않은 믿음직한 사람이다. 원을 다스리기에도 장차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원의 혈령으로 삼았다. 이때 대부인 흔헌이 이 소식을 듣고 옳지 않다고 했다. 기정이 항아리에 왕이 드실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그가 모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법술에 의지하지 않은 일이 아닐까요? 현명한 왕은 신하들이 모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편에서 신하가 모반하지 못하게 하는 법술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않고 고양이가 생선을 못 먹게 가르친다는 거죠. 견제하고. 신하가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하는 일에 의지하지 않고 이 편에서 신하가 속하지 못하게 하는 법술이 있어야 합니다. 속이지 못하게 하는 법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양파한테 진우야 안녕. 예를 들면 제가 양파한테 저 양파 안 믿거든요. 뭐 음식 앞에서 예를 들면 고기를 앞에 두고 나서 양파한테 고기 먹지 말고 기다려 라고 얘기하면 양파는 안 기다릴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제 양파를 예를 들면 어디 가둬두고 나서 고기를 준다는 거지. 그게 왕과 신하의 관계라는 거죠. 자, 노나라의 개손의 가신인 양호가 말했다. 왕이 현명하면 신하는 있는 정성을 다해서 이를 섬기고 왕이 미혹하면 멍청하면 그런 말입니다. 관계를 꾸며 그를 시험한다. 자, 이런 사람됨으로 인해서 양호는 마침내 노나라에서 쫓겨나 제나라로 갔는데 여기에서도 의심을 받아 조나라로 달아나 조간주의 환영을 받고 재상이 되었다. 조간주라는 건 아마 조간자를 얘기하겠죠. 이때 조간주의 측근 신하들이 가나여 말하기를 양호는 나라의 정권을 도둑질하는 사람인데 어째서 재상으로 등용합니까? 조간자는 대답했다. 양호는 정권을 빼앗으려 힘쓰고 나는 그것을 지키려고 애쓴다. 조간주는 법술로서 양호를 잘 통제했으므로 그는 감히 잘못을 저지르지 못했고 충심으로 조간주를 섬겼으므로 조간주의 세력이 강성해져 마침내 폐업을 이루도록 도왔다. 노나라의 애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내가 듣기로는 아주 옛날 요순시대에 기라는 사람은 다리가 하나뿐이었다고 하는데 과연 다리가 하나였다는 것은 믿을 수 있는 말인가? 공자가 대답했다. 기의 다리가 하나뿐이었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라는 사람은 본래 심술궂고 성격이 족같아서 많은 사람이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랬지만 남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격은 더러운데 믿음은 살만했다. 자, 그래서 사람은 모두 말하기를 하나면 족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곧 기의 다리가 하나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 하나로서 족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에 애공이 물었다. 만약 그 말이 확실하다면 과연 족함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일설에 이러한 이야기도 있다. 노나라 애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내가 듣기로 기는 다리가 하나뿐이었다는데 그것은 믿을 수 있는 말입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기는 사람인데 어찌 다리가 하나뿐이었겠습니까? 그는 남에게 내세울 만한 다른 것이 없고 오로지 음률에만 통달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임금이 말하기를 기는 그것 하나로서 족하다라고 하고 음악을 관장하는 악정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군자가 말하기를 기는 하나만으로 족하다라고 한 것이지 다리가 하나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뭔가가 있다, 그런 말이지. 잠깐만요. 생각보다 기네. 저 물 좀 마십시다. 얼마 안 길 줄 알았는데 엄청 기네. 아, 신나가지고 물 한 잔 안 마시고 이런 걸 하고 있다니. 자, 전삼입니다. 전삼. 신발끈을 직접 맨, 아, 전삼입니다. 자, 주나라의 문왕이 숭이라는 나라를 정벌하고 봉황의 언덕이 이르렀을 때 신발끈이 풀어져 손수 그것을 고쳐 묶었다. 주나라 문왕은 여러분 아시죠, 그죠? 옆에 있던 태국망이 신하가 있는데도 몸소 신발끈을 고쳐매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해서 말했다. 왜 손수 묶습니까? 그러자 문왕이 말했다. 아주 뛰어난 왕의 측근에 있는 신하는 모두가 스승으로 우러러볼 만한 인물들이며 중간치의 임금 곁에 있는 신하는 모두 벗이 될 만한 사람들이고, 하급의 임금을 모시는 신하는 왕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신하들은 모두 선왕 때부터 있던 인물들이니 함부로 천한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설에 이러한 이야기도 있다. 북쪽 진나라의 문공이 초나라와 싸울 때 황봉의 능선을 이르러 마침 신발끈이 풀어졌다. 몸소 이를 묶었다. 이를 본 측근 신하들이 물었다. 왜 아랫사람을 시켜 묶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문공이 대답했다. 과인이 듣기로는 뛰어난 왕의 측근에 있는 사람은 모두 임금이 경외하는 신하이고, 그 다음 중간 임금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왕이 총애하는 신하이며, 하급의 왕 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왕이 업신여기는 신하라 했습니다. 과인이 비록 어리석지만 여기 있는 신하들은 모두 선왕 때부터 측근에 있는 사람인데 어찌 하찮은 일을 함부로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노나라의 대부인 계소는 선비들과 사귀기를 즐겼다. 평생을 그나마게 살았는데 집에 있을 때에도 언제나 조정에 나갈 때와 같이 의복을 단정하게 했다. 그러나 계손도 때때로 마음이 해이해져서 예의를 차리지 못할 경우가 있었다. 단정함을 오래도록 잃지 않기란 어려운 일이다. 예의를 차리지 못한 경우를 당한 손님은 자기만 업신 여김을 당했다고 생각해서 원망을 품고 있다가 그러한 일을 당한 사람들끼리 작당해 계손을 죽이고 말았다. 그러므로 군자란 도에 지나친 일을 삼가고 언제나 극단적인 일을 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매일 한날 한시 아무튼 매분 매초 동안 전부 다 예의를 차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풀어져 있을 때도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예의를 차린답시고 이제 매 순간 숨 쉴 때마다 이제 법도에 따라서 숨을 쉬거나 예를 들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 앞에서는 분명히 그게 흐트러져 가지고 법도에 따라 숨을 못 쉬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이제 예의를 차리는데 왜 나한테만 저지랄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겁니다. 이건 도덕경우 비슷한데. 자, 그러므로 군자란 도에 지나친 일을 삼가고 언제나 극단적인 일을 피해야 한다. 일설에 이런 이야기도 있다. 남궁 경자라는 노나라의 권신이 제나라의 대부인 안탁취에게 물었다. 계소는 공자의 제자들을 많이 거느리면서 조정의 예복을 입고 공손한 태도로 앉아 많은 사람을 접대하는데 그가 죽게 된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남궁 경자는요, 이 사람이 이게 지어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남궁 경숙이라고 하는데 아마 같은 사람일 거고, 공자세가에 나옵니다. 공자세가에 보면 남궁 경숙하고 같이 주나라에 가서 노자를 봤다, 공자가 그런 말이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사람일 겁니다. 아무튼 역사 이름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자 안탁취가 대답했다. 옛날 주나라의 성왕은 배우나 어릿광들을 가까이하여 향락에 빠져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군자와 더불어 국사를 잘 처리했으므로 마침내 천하를 얻고자 한 소망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소는 공자의 제자를 거느리고 조복을 입고 예를 갖추어 공손히 대접한 사람이 수십 명이나 되지만 복사를 의논한 상대는 배우나 어릿광대와 같은 소인배였기 때문에 적을 만나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르기를 사람의 흥망성쇠는 같이 지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이를 꾀하는가에 있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공자가 노나라에 예공을 아련했을 때 예공은 공자에게 복숭아와 기장을 주며 맛보도록 했다. 중리가 먼저 기장을 먹은 뒤에 복숭아를 먹으니 이것을 본 측근의 신하들이 입을 가리고 웃었다. 그러니까 먹는 방법을 공자가 모른다 그렇게 해서 얘기한 모입니다. 뒤쪽에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에 예공이 말했다. 기장은 먹는 것이 아니라 복숭아 털을 씻어내려고 준 것입니다. 그러자 중리가 말했다.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릇 기장이란 오곡 가운데 으뜸가는 것인데 선왕에게 제사 지낼 때 최상의 제수가 되는 것입니다. 과일에는 6가지가 있는데 복숭아는 그 가운데서도 가장 하등입니다. 선왕의 제사 때 제사상 위에 올려놓지도 못합니다. 복숭아가요?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군자는 천한 것으로 귀한 것을 신는다는 말은 있어도 귀한 것으로 천한 것을 신는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오곡의 으뜸인 기장으로 과일의 하등인 복숭아를 씻는다면 이것은 위에 있는 것으로 아래에 있는 것을 씻는 셈이 됩니다. 저는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선조의 제사상에 으뜸으로 오르는 기장보다 복숭아를 먼저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관자가 측근의 신하에게 말했다. 수레안의 깔개가 매우 아름답습니다. 무릇 관은 머리에 쓰는 관이요. 아무리 낡아서도 반드시 머리에 얹는 것이고 신발은 비록 훌륭한 것이라도 반드시 발에 신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레의 깔개가 이와 같이 훌륭하니 과인이 장차 어떤 신발로 이것을 밟아야 한단 말입니까? 무릇 아래에 있는 것을 훌륭하게 여겨 위에 있는 것을 소모한다면 이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작은 일, 큰 일 구분 못한다는 거죠. 공자도 마찬가지고 공자의 말도 마찬가지고. 자, 비중이라는 사람이 은나라의 주왕을 설득해 말했다. 은나라의 주왕은 은나라의 마지막 왕입니다. 걸주 그러죠. 자, 서백인 창은 현인으로 백성들은 그를 좋아하고 서백창이 문왕입니다. 주나라의 문왕. 제후들도 그를 따르는 형편입니다. 그를 주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만약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은나라가 좆될 것입니다. 그러자 주왕이 말했다. 그대의 말대로라면 그는 의로운 군주인데 어찌 그를 죽일 수 있느냐. 비중이 말했다. 관은 비록 구멍이 뚫려 낡았어도 반드시 머리 위에 얹는 것이고 신발은 비록 오색으로 찬란하게 장식했어도 반드시 발에 신고 땅을 밟는 것입니다. 지금 서백창은 왕에게 있어 신하의 신분에 지나지 않는데 단지 의로운 일을 행한다 해서 민중들이 그를 모두 따르고 있으니 마침내 세상의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 신하들이 모두 그의 현명함을 흠모해 왕을 모시지 않으니 더 늦기 전에 그를 죽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한 왕이 신하를 처벌하는 것이 어찌 허물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일종의 이건 의전 문제 같은 건데 내가 어렸을 때 결혼식 갔다 왔거든요. 근데 결혼식에서 보통 신부는 새하얀 옷을 입잖아요. 새하얀 드레스. 근데 결혼식장에 오는 신부 친구들이나 아닌 여자들은 보통 그렇게 새하얀 옷은 피한다라고 얘기하잖아. 왜냐하면 신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결혼식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신부하고 신랑인데 그 신부를 넘어서는 사람이 주목을 받으면 그건 신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서백창은 제후고 그 다음에 은나라의 주왕은 말 그대로 천자인데 제후의 덕성이 천자보다 높아서 사람들이 그 제후를 따른다 그런다면 사실 그거는 정치로서 문제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난돌이 정만다 그런 말이 있죠. 자, 그러자 주왕은 다시 말했다. 무릇 인이란 것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권장하는 도리다. 그런데 지금 서백창이 이 일을 즐겨 행한다고 해서 그를 죽일 수는 없다. 비중은 3차례나 설득했는데 주왕은 끝내 듣지 않았다. 마침내 망했다. 제나라의 선왕이 광천에게 물었다.
선비도 박을 하느냐. 박이라는 거는 뭐 축구 같은 놀이입니다. 그러자 광천이 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 그러자 선왕이 다시 물었다. 왜 하지 않습니까? 광천이 대답했다. 박을 하는 사람은 패 가운데서 올빼미 모양을 그린 상대의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데 도박이냐? 이기는 사람은 반드시 그 올빼미를 그린 상대의 패를 죽여야 합니다. 올빼미 패를 죽인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죽이는 것과 같은 것이라 선비는 상대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죽이는 것과 같이 도의를 해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박을 하지 않습니다. 또 선왕이 물었다. 그렇다면 선비는 주살 쏘는 놀이를 하느냐? 주살이라는 것은 이제 화살이죠. 광천이 대답했다. 하지 않습니다. 주살 쏘는 놀이란 아래에서 위로 쏘아 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아래에 있는 신하가 위에 있는 왕을 쏘아 해치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선비는 그 또한 도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살 쏘는 놀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선왕이 다시 물었다. 선비는 검은 고를 탑니까? 그러자 광천이 대답했다. 타지 않습니다. 무릇 검은 고란 작은 줄이 소리를 내고 작은 줄이 큰 소리를 내고 높은 소리를 낸다는 거죠. 큰 줄이 작은 소리, 그러니까 아랫소리, 낮은 소리를 낸다는 거죠. 작은 소리를 내는데 이것은 크고 작은 순서가 바뀐 셈이고 귀하고 천한 지위가 바뀐 것과 같으므로 선비는 이것을 도리에 어긋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검은 고를 타지 않습니다. 선왕은 말했다. 참으로 좋은 말이다. 중리가 말했다. 사람을 시켜 아래의 대신에게 아첨하기보다는 차라리 왕에게 아첨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자, 전사입니다. 전사. 거라는 사람은 제 나라의 처사이고, 처사라는 것은 벼슬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을 얘기해요. 숨어있는 은둔거사 뭐 그런 거 있잖아. 제 나라의 처사이고, 잔이라는 사람은 위나라의 처사였다. 위나라라는 건 삼진의 위나라요. 이때 제 나라와 위나라의 두 왕은 다같이 미혹해서 멍청해서 스스로 나라 안을 능히 살피지 못하고 잘 다스릴 능력이 없었으므로 측근에 있는 신하들의 말만 믿고 정치했다. 그러므로 거와 잔 두 처사는 황금과 벼곡을 뇌물로 써서 관직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다. 위나라, 삼진 위나라의 서문표는 업이라는 고을의 혈령이 되어 청렴, 극기, 결백, 성실을 지키며 하찮은 일에도 사사로운 이익을 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왕의 측근들에게 소홀하게 대해 측근의 신하들이 무리지어 서문표를 탄핵했다. 이렇게 한 해가 지나 서문표가 현을 다스린 1년간의 보고서를 올리자 왕인 문공은 그의 관인을 몰수하고 현령에서 파직시켰다. 이에 서문표가 스스로 말했다. 저는 지금까지는 업을 다스리는 법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서야 겨우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바로 없건대 관인을 돌려주시어 업을 계속 다스리도록 해주십시오. 만약 이번에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도끼로 맞아 죽는 중형에 처하신다 해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문후는 어쩔 수 없이 그에게 관인을 주어 복직시켰다. 이렇게 되자 서문표는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겨 거두어들이고 그 돈으로 임금의 측근 신하들에게 뇌물로 바쳤다. 그렇게 1년이 지나 다시 현을 다스린 회계 보고서를 올리자 문유는 스스로 영접하며 서문표에게 예우했다. 이에 서문표는 대답하며 말했다. 지난해에 제가 왕을 위해 업을 다스렸으나 왕께서는 도리어 저의 관인을 회수하고 현령의 자리에서 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측근의 신하들을 위해 업을 다스렸더니 왕께서는 저를 이렇게 예우해 주시니 신으로서는 업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관인을 반납하고 물러나려 하자 문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만류에 말했다. 과인은 이제까지 그대 사람됨을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에야 겨우 알게 되었으니 바라건대 그대는 과인을 위해 업을 열심히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나 서문표는 끝내 관인을 받지 않았다. 제 나라에 사는 개가죽을 뒤집어쓰고 도둑질하는 자의 아들과 죄를 지어 발목을 잘린 자의 아들이 같이 놀다가 서로 자랑했다. 먼저 도둑이 아들이 말했다. 우리 아버지의 갓옷이란 건 겉옷이요. 갓옷에는 특별히 꼬리가 달려있다. 그러자 발목이 잘린 죄인의 아들이 말했다. 우리 아버지만이 겨울에 덧바지를 입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작이 말했다. 어떤 사람이든지 왼손으로 네모를 그리며 오른손으로는 동그라미를 그릴 수 없다.
만약 고깃덩이로 새 개미를 쫓으려 하면 개미는 더욱 많이 모여들고 생선으로 파리를 쫓으려 하면 파리는 더욱 많이 몰려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도둑이거나 자기 아빠가 도둑이거나 아니면 자기 아빠가 이제 발을 잘린 사람이다. 발 잘린 그 형벌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그건 사실 자랑할 거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두 아들 레미가 이제 그걸 가지고 다들 자랑하고 있으니까 이건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자유당 당원들 그 자식들도 이렇게 자랑하는 거는 말도 안 되겠죠. 자, 제 나라의 환공이 관중에게 말했다. 관직은 적은데 벼슬을 구하는 사람이 관직은 적은데 벼슬을 구하는 사람 많으니 과인은 이것이 걱정스럽습니다. 관중이 대답했다. 왕께서는 측근에 있는 신하들의 청탁을 들어주지 마세요. 신하의 능력에 따라 복록을 주시고 공적을 기록해 두었다가 그에 따라 관직을 주면 무리하게 관직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왕께서 어찌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나라의 선왕이 말하기를 내 말은 히힝거리는 말이요 여물이나 조를 많이 주는데도 매우 여위니 어찌된 일입니까? 과인은 매우 걱정됩니다. 그러자 주시라는 사람이 말했다. 말먹이는 사람이 말먹이로 배당된 조를 말에게 먹인다면 비록 살찌게 하지 않으려 해도 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많은 조를 먹이는 것 같지만 실은 적게 먹인다면 비록 말이 여위이지 않길 바란다 하더라도 말이 여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빼돌린단 말이죠. 왕께서는 그 실정을 살피지도 않고 앉아 걱정만 하시니 말은 어차피 살찔 수가 없습니다. 제나라 환공이 관중에게 어떤 사람을 관리로 등용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관중이 말했다. 판결의 말을 잘 분간하고 재화에 청렴결백하며 세정과 민심을 살피는 능력에 있어 신이호는 관중이죠. 현상에 미치지 못하니 청어권대 현상을 기용해 대법관으로 임명하십시오. 조정이 드나드는 태도가 언제나 엄숙하고 겸손해 예의에 어긋남이 없고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 예의가 밝기로는 신은 스풍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 스풍을 기용해 외무장관으로 임명하십시오. 풀을 베고 황무지를 개간해 마을을 만들고 벽지를 농토로 만들어 곡식을 심어 민중들의 생활을 나아지게 함에 있어서는 신은 영척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청하건대 영척을 기용해 농업장관으로 삼으십시오. 삼군을 지휘해 진을 치고 모든 군사가 싸움에 임했을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공자 성보에 미치지 못합니다. 공자라는 거는 그 왕의 아들이요. 청업건대 성보를 기용해 총사령관으로 삼으십시오. 왕의 노여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직하게 가난한 일에 있어서는 저는 동과가에 따를 수가 없습니다. 청업건대 그를 기용해 사간으로 임명하십시오. 사간이라는 거는 그 가난한 사람이요. 대간이겠지. 제 나라 하나를 다스리면은 이 5사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장차 천하를 통일하는 패왕이 되고자 하신다면 이옥,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외조설 좌하에는 유독 관중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전오입니다. 전오. 우헌백은 북쪽 진나라의 재상이었다. 집 안팎의 뜰 아래는 잡초가 무성했고 문 밖에는 가시덩굴이 길게 자랐으며 식사 때 2가지 이상의 찬을 먹는 일이 없었고 앉는 자리에 깔개도 겹으로 쓰지 않았고 안방에는 비단 옷을 입은 처첩이 없었고 집에서 말을 기르되 곡식을 먹이지 않았다. 바깥 나들이를 할 때는 수레를 타지 않았다. 대부인 숙향이 이 말을 듣고 묘분황에게 이야기하자 묘분황은 이를 비난했다. 왕으로부터 장록을 받으면 그에 걸맞는 생활을 해야 함에도 모든 것을 아랫사람에게 주어 자기 인기를 얻으려 하는 것이니 스스로 직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품위유집이라는 거 있죠. 그런 거지. 자, 일설에 이러한 이야기도 있다. 이런 말도 있다. 우헌백이 경으로 등용되었을 때
숙향이 이를 축하하려 찾아갔는데 문 앞에 한 대의 수레가 있었고 말이 한 필이 있었다. 그러나 곡물을 먹지 않았다. 그래서 숙향이 우헌백에게 물었다. 그대는 경인데 재상이란 말이죠. 재상인데 두 필의 말과 두 대의 수레가 없는데 어찌된 까닭입니까? 우헌백이 말했다. 내가 이 나라의 민중들을 봤을 때 아직도 굶주리고 있는 물골이어서 말에게 곡식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이 아직도 걸어다니는 형편이기 때문에 수레가 둘이 아닙니다. 예, 숙형이 내가 처음에는 그대가 경이 되었음을 할애드리려 하는데 이제는 그대가 검소함을 할애드립니다. 그리고 나와서 대부인 묘분황에게 말했다. 나를 도와 헌백의 검소함을 할애드립시다. 그러자 묘분황은 말했다. 그게 어떻게 축하할 일입니까? 무릇 벼슬과 복록을 정하고 깃발과 수레를 갖추게 하는 것은 공적의 높낮음을 고별하고서 어질과두남을 분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진나라 국법에 따르면 상대부는 수레 2대와 전거 2대를, 중대부는 수레 2대와 전거 1대를, 하대부는 1대 전거만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관직의 등급을 밝혀놓은 것입니다. 또한 한 나라의 경은 반드시 군사에 관한 용무가 있을 것이므로 평소에도 수레와 말을 갖추어 놓고 보병과 전거병을 정비해서 언제나 전투에 대비해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뜻밖의 일에 대처하고 나라가 태평할 때에는 조정에 국사에 쓰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진나라 정치는 혼란스럽고 돌발시에 대한 준비가 없는데도 검소한 덕을 이루어 사사로운 명성만을 빛내고 있는데 어찌 헌백의 검소함을 옳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어찌 축하할 수 있겠습니까? 법술세라고 있죠. 법술세. 법가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술세 중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세계조 세. 자기 권세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왕뿐만 아니라 친아들도 권세가 있죠. 우리가 보통 그걸 권위라고 얘기하죠. 권위. 법술세 중에 세. 권위라는 게 예를 들면은 그냥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찍어 누르기만 하면 그거는 의미 없고 나쁜 것이겠지만은 권위를 잘 이용해서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면 예를 들면 내가 선생이니 내가 교수니까 넌 이거 하고 넌 저거 하고 넌 이거 하고 넌 저거 해라. 근데 그게 되게 잘 배분한다면 능력껏 사정껏 잘 배분한다 그러면 사실 일은 잘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교수가 얘기해도 막 학생들 듣지도 않고 막 아유 개새끼가 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사실 일이 안 돌아가겠죠. 그것처럼 벼슬아치든 뭐든지 아무튼 일정 이상의 생활을 해야 적어도 일정 이상의 생활을 해야 자기 일을 충분하게 돌볼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모범도 보일 수가 있는데 무작정 이렇게 검소하게 사는 것은 그런 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묘분황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자, 관중이 제 나라의 재상이 되었을 때 환공에게 말했다. 제 벼슬은 귀하게 되었지만 제 집은 여전히 가난합니다. 환공이 말했다. 그렇다면 첩 3명을 거느릴 수 있는 복록을 내리겠습니다. 관중이 말했다. 저는 이제 부유해졌으나 신분은 여전히 낮습니다. 그러자 환공은 관중을 고씨나 국씨와 같은 세경의 윗자리에 두기로 했다. 고씨하고 국씨는 제 나라의 대부 집안입니다. 제 나라의 귀족이죠. 사기 같은 데 보면은 관중 얘기가 이제 관중 포숙 얘기가 춘추시대 중기쯤이거든요. 근데 춘추시대 후기나 아니면 전국시대도 여전히 이제 포씨, 국씨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걸 보면은 아마도 요 사람들은 전통적인 귀족이었는데 포수가도 마찬가지고 근데 관중은 아마 귀족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저 항상 그렇습니다. 관신 안 나오거든요. 자, 관중은 다시 말했다. 이제 제 신분은 존귀해졌는데 왕실과의 인연은 아직 소원합니다. 그러자 환공은 관중을 아버지와 같은 대열에 올려 중보라고 삼았다. 공자가 이 말을 듣고 비난했다. 너무 사치스러우면 오만해져서 왕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 관중은 그러진 않았죠. 그래서 여기서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정치하려고 그러면 이제 세라는 게 필요한데 그 세라는 것은 권세,
적절한 권세가 있어야지 남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중이라는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기가 없으면, 그 직위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더라도 적절한 지위가 없으면, 적절한 직위나 지위가 없으면 이제 지금도 사실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새입니다. 새. 자, 일설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 관중보가, 관중이죠, 바깥 나들이를 할 때는 붉은색의 덮개를 수레 위에 씌우고 푸른 비단으로 수레 주위를 둘러치고 다녔으며, 식사를 할 때에는 북을 쳐서 음악을 연주하게 했고, 뜰에는 많은 향로를 벌려 놓았으며, 집은 새 첩을 거느릴 만큼 부유해져 있었다. 공자가 이 말을 듣고 말했다. 관중은 뛰어난 대신이지만 그 사치스러움은 왕을 위협할 정도이다. 손수고는 초나라 재상이 되었는데도 지나치게 검소해서 통대나무를 가죽으로 엮어 만든 수레를 앞말에 메어 끌게 하고, 잡곡밥에 푸성기만으로 끓인 국과 소금에 절인 생선으로 식사를 했다. 겨울에는 양가죽을, 여름에는 책뿌리 같은 거친 것으로 짠 옷감으로 의복을 입었고, 그 얼굴은 언제나 굶주린 빛이 완연했다. 그는 지위로는 뛰어난 대신이면서 검소한 것으로는 아랫사람들을 위협할 정도였다. 양호라는 사람이 제나라에서 조나라로 망명했을 때 조나라의 간주가 그에게 물었다. 간주라는 거는 이제 조간자겠죠. 내가 듣기로 그대가 사람을 천거하는 일에 뛰어나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양호가 대답했다. 신이 노나라에 있을 때 세 사람을 천거해 모두 지방의 장관으로 임명했는데, 신이 노나라에서 죄를 범하자 세 사람 모두 저를 찾아 포박하려 했습니다. 또 신이 제나라에 있을 때 세 사람을 천거했는데, 한 사람은 왕의 근신이 되었고, 가까이 모시는 신하요, 최순실. 한 사람은 지방의 현령이 되었고, 한 사람은 상대국을 탐색하는 프락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이 죄를 범하게 되자 왕의 근신이 된 사람은 신을 만나주지도 않았고, 현령이 된 사람은 신을 잡아 묶으려 했고, 척 프락치가 된 사람은 신을 잡으러 국경까지 쫓아왔으나 잡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저는 사람을 잘 천거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간주는 고개를 숙이고 웃으며 말했다. 감귤이나 유자나무를 심은 사람은 나중에 맛있는 열매를 먹을 수 있고 향기로운 냄새를 맡을 수 있으나, 가시나무를 심은 사람은 나중에 그 나무가 자라면 가시에 찔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함부로 사람을 천거하지 말아야 하는 법입니다. 북쪽 진나라에 중모의 현령 자리가 비어 있었다. 평공이 재상인 조무에게 물었다. 중모는 진나라에 있어 팔다리같이 중요하고 도빈 한 단의 어깨나 넓적다리와 같이 요충지라 과인은 그곳에 훌륭한 현령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누가 알맞겠습니까? 그러자 조무가 말했다. 형백자가 좋습니다. 왕이 말했다. 그 사람은 그대의 원수가 아닙니까? 조무가 다시 말했다. 사사로운 원한이 조정의 공적인 일에 개입돼서는 안됩니다. 평공이 물었다. 중부의 살림을 맡을 대신으로는 누가 좋겠습니까? 조무가 말했다. 제 자식이 좋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르기를 남을 천거한 데 있어서는 원수도 상관하지 않아야 하고 가까운 사람을 천거한 데 있어서는 자식이라도 상관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조무가 왕에게 천거한 사람이 모두 46명이나 되었다. 그가 죽자 모두 빈객의 자리에서 조문하였는데, 이는 그가 사사로운 은혜를 베풀어 사람을 천거하지 않았고 한 나라의 중신으로서의 덕이 이와 같았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후에 평공이 숙향에게 물었다. 여러 신하들 가운데 누가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숙향이 조무입니다 라고 했다. 평공이 다시 물었다. 그대는 조무가 그대의 스승이기 때문입니까? 숙향은 대답했다. 조무는 겸손해 평소에 서 있을 때에는 입은 옷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이 공손했고 말은 입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 같이 삼가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천거한 선비는 수십 명이 이르고 또 모두가 그 천거한 뜻을 어기지 않고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있어서 조정에서도 그를 매우 신뢰하고 있습니다. 조무는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일가의 이익을 꾀하지 않았고 죽음에 있어서도 자기 자식의 장례를 부탁하는 일이 없었으니, 이러한 이유로 저는 감히 조무를 현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쪽 진나라의 대부인 해호는 자기의 원수를 조간주에게 천거해 재상이 되겠는데, 그 원수된 사람은 고맙게도 해호가 자기를 용서한 것으로 생각하고
곧 집으로 살해하러 찾아가 공손하게 예를 표했다. 그런데 해호는 활에 살을 먹여 쏘아 그를 쫓아내며 말했다. 무릇 내가 그대를 천거한 것은 공적인 일로 그대가 제상 자리에 알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무릇 내가 그대를 원수로 생각하는 것은 사사로운 것이라. 사사로운 원 때문에 그대의 능력을 왕에게 감추고 싶지 않아 그대를 천거한 것이다. 옛말에 이르기를 사사로운 원을 공적인 일에 개입시키지 말라라고 했다. 일설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 해호가 자기의 원수인 형백류를 천거해 상당의 태수로 등용하게 했는데 형백류는 이에 감사해 해호를 찾아가 말했다. 선생이 저의 죄를 용서해 줬으니 감히 제 배에 인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해호가 대답했다. 당신을 청구한 것은 공적인 일이고 그대를 원망하는 것은 사적인 일입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대에 대한 원망은 처음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정나라의 어느 시골 사람이 돼지를 팔고 있어 어떤 사람이 그 값을 물었더니 그가 대답했다. 돌아갈 길은 멀고 해는 저물었는데 어찌 당신이 묻는 말에 대답할 틈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말은 잘 이해가 안 가네. 돌아가야 될 길이 멀다라는 거는 돌아가야 될 길이 멀고 급하다, 해가 저물었다는 거는 꼭 해야 될 일인 거고 돼지를 파는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일이니까 그렇게 대답한 건가? 앞에 거하고 연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전6입니다. 전6 마지막 전인가? 아, 마지막 전이네요. 자, 진나라, 북쪽 진나라의 법문자는 바른말하기를 좋아했다. 그 아버지 무자가 지팡이로 쥐패면서 꾸짖었다. 무릇 바른말로 간언을 즐기는 사람은 남에게 미움받을 뿐 받아들여지는 것이 없다. 받아들여지는 것이 없으면 그 일신이 위태로울 뿐이고 단지 자기 한 몸만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자기 한 몸만 위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 형제까지도 위태롭게 된다. 그러니까 바른말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죠. 정나라의 자산은 자국의 아들이었다. 자산이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자 그 아버지인 자국이 개빡쳐 혼냈다. 신하로서 다른 사람과 달리 홀로 임금에게 충성하게 되면 마침 현명한 임금이라면 너의 의견을 듣고 받아들이겠지만 현명하지 못한 임금이라면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왕이 네 말을 들어줄지 아닐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데 너는 벌써 다른 신하들과 동떨어진 행동을 하고 있다. 여러 다른 신하들과 동떨어진 행동을 하면 네 몸이 위태로워진다. 그렇게 되면 비단 네 일심만 위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 형제까지도 좆될 것이다. 양거라는 사람이 새로 제나라의 업의 현령이 되었다. 제나라의 업? 그 누이가 찾아가 만나려 했으나 날이 저물어 성문이 닫힌 뒤였다. 그 누이는 성의 담을 넘어 들어갔는데 마침내 양거는 누이를 월형으로 다스렸다. 발잘랐다는 거죠. 예, 조나라의 왕인 성후는 조나라라고요? 이 번역이 잘못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양거 보통 이제 그 업은 조나라가 아니라 위나라 땅이었고 제나라 땅은 아니었는데 원문 봅시다. 양거 신위 엄령 양거가 새로 업의 태수가 되었다. 영이 되었다. 이거는 뭐지 저거는 아무튼 누나 뭐 그런 말일 겁니다. 그 누나가 왕 착지 와서 도착했다. 모이후 문 저물어 저문 뒤라서 문이 닫혔다 뭐 그런 말이겠죠.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제 나라의 땅인 뭐 업이다 그런 말 없는데 이거 번역을 왜 이렇게 놨을까? 오역이죠 오역. 아무튼 업의 훈령이 되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에 조나라의 성후가 조나라는 원문에 있는 거 맞습니다. 조나라의 성후가 그가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관인을 회수하고 현령 자리에서 파직시켰다.
양거는 사실 옳은 행동을 한 거죠. 뭐 좀 무자비하긴 하지만은 아무튼 담 넘어왔다는 거는 불악치라는 거니까 사실은 발자른 형벌이든 무슨 아무튼 죄가 적용될 수 있는 행동이겠죠. 그런데 옳은 행동을 했음에도 조나라의 성후는, 그러니까 그 왕은 양거가 지나치다고 생각해서 양거를 파직시키고 말았던 것이죠. 옳은 말을 했다는 게 꼭 좋은 결과를 불러오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제나라의 관중이 속박되어 노나라에서 제나라로 압송되어 가는 도중에, 요거는 이제 환공이 오른 그 왕이 오른 직후입니다. 굶주리고 목말라서 기호라는 국경을 지나다가 그곳을 경비하는 관리에게 먹을 것을 청했다. 당신이 청했다. 관리는 무릎을 꿇고 공손히 음식을 대접하며 관중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선생이 만약 다행스럽게 제나라로 돌아가 죽지 않고 제나라에 등용된다면 장차 저에게 무엇으로 보답할 것입니까? 관중이 대답했다. 그대의 말대로 나는 또 한 번 현명한 사람을 등용할 것이고 능력 있는 사람을 기용할 것이며 공로가 있는 사람을 평가려 하는데 이 세 가지 가운데 내가 그대에게 어떤 것으로 보답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그 관리는 관중을 원망했다. 관중은 참 법가에서 오면 되게 좋아할 사람이고요. 원칙주의자니까 법가에서 오면 되게 좋아할 사람이고 육가에서 오면 싫어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네. 인정머리가 없잖아. 자, 하긴 뭐 그 인정머리란 게 좋은 게 아니겠죠. 요까지가 외저설 좌하고요. 외저설 좌하. 그리고 요 이후에는 다시 또 외저설 우상입니다. 외저설 우상 그리고 외저설 우화인데 외저설 우상이 또 엄청 깁니다. 이거는 다음 수요일날 읽어야겠고 아마 외저설 우상 읽고 우화는 또 그 목요일날 읽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 길다 길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학산책 오늘은 외저설 우상 외저설 좌하까지 읽었습니다. 좌하. 정규방송은 내일이죠. 내일 월요일에는 일본 서기 방송이 있고요. 화요일에는 글쓰기 첫걸음 있고, 그 다음 수요일에는 뭐가 있지? 수요일에는 철학산책 있습니다. 다음 주 철학산책 시간에 한비자로 다시 뵙겠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